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먼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갑니다.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휘고 몇 걸음 못 가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짐을 얼마나 지고 살고 있을까요? 책임감이라는 짐, 체면이라는 짐, 걱정이라는 짐, 미련이라는 짐. 젊을 때는 이것들이 무기였습니다. 책임감이 있으니까 버텼고, 체면이 있으니까 흐트러지지 않았고, 걱정이 있으니까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 이 무기들이 짐으로 바뀝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노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돈을 채우고 경험을 채우고 관계를 채우고 이력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니다. 후반전은 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큰아들 집 대출이 아직 남았는데, 둘째 결혼은 언제 시키지? 손주 학원비도 보태줘야 하는데, 명절 준비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집안의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했고,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 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어머니가 책임져야 할 일은 이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하루가 어땠느냐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큰아들 집에 전화를 합니다. 며느리야, 아침은 먹었니? 애기 어린이집은 보냈어? 점심때는 둘째 딸에게 연락합니다. 점심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야근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 저녁에는 남편 밥을 차리면서 당신 혈압약은 먹었어? 자기 밥은 대충 먹으면서 온 가족의 밥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뭐라 했을 것 같으십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 여러분, 이 한마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 하지만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30이 넘은 아들은 자기 밥을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35의 딸은 야근을 할지 말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남편은 혈압약 정도는 알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사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존재 이유를 잃은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믿어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해봐. 엄마는 여기서 지켜볼게. 이 한마디가 사실은 가장 큰 응원입니다.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면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어깨가 가벼워지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60 넘으면 가족의 책임자가 아니라 가족의 응원자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습관보다 더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습관입니다. 얼마나 많이 참고 사셨습니까? 직장에서 참았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말을 해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집에서도 참았습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싶어도 참았고, 자녀에게 서운해도 참았고,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참으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나만 참으면 집안이 평화롭다. 여러분, 이 말들 젊을 때는 맞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참아서 넘긴 고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60 넘어서도 참기만 하면 몸과 마음이 같이 무너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에게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거실 TV를 틀어놓고 뉴스를 보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였습니다. 사소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 남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 정도야. 참으면 되지. 한 달을 참았습니다. 2달을 참았습니다. 반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 TV 소리에 잠이 깬 이 남성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좀 줄여. 매일매일 시끄럽게. 아내가 놀라서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아내는 귀가 안 좋아져서 소리를 키운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 미안해서 병원에도 안 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남편은 6개월 동안 참다가 폭발했고, 아내는 귀가 안 좋다는 말을 참아 못하고 있었고, 두 사람 다 참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반복되면 미덕이 아니라 시한폭탄이 됩니다.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불만을 말하지 않으면 큰 분노가 되어 돌아온다. 여러분, 60 넘으면 참는 연습이 아니라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보, TV 소리가 좀 크게 느껴져. 혹시 귀가 불편한 건 아니야? 이 한마디만 했어도 6개월의 답답함은 없었을 겁니다. 싫으면 싫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부드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는 것은 강한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강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3번째 습관은 특히 남성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도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체면이라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창피하지 않을까? 내 위치에 맞는 행동인가? 이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받고 싶은 도움을 안 받고, 가고 싶은 곳을 안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65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은퇴 전에 중견 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통기타 강좌가 열렸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바빠서 한 번도 못 배웠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가서 배워봐. 이 남성이 뭐라 했을 것 같으십니까? 나이가 몇인데 기타를 배워. 거기 가면 다 젊은 사람들일 텐데. 창피하게. 결국 안 갔습니다. 대신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채널을. 여러분, 이 남성에게 기타를 못 치게 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체면입니다. 전직 임원이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우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 생각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신경 쓸까요? 문화센터에서 기타 배우는 할아버지를 보고 어머, 저분 전직 임원인데 체면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신경 쓰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뿐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능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여러분, 60 넘으면 체면보다 체력이 중요합니다. 체면보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웃기면 웃고 모르면 물어보고 넘어지면 손 내밀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러 가는 것. 이게 나이 들어서 가장 멋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체면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진짜로요. 자, 네 번째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모든 부모님이 해당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위험한지 아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3살일 때 걱정했습니다. 밥은 잘 먹을까? 감기에 안 걸릴까? 자녀가 15일 때 걱정했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을까? 나쁜 친구 사귀는 건 아닐까? 자녀가 30일 때 걱정했습니다. 직장은 괜찮을까? 결혼은 언제 할까? 자녀가 40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걱정합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모으고 있을까? 여러분, 자녀 걱정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걱정합니다. 그게 부모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걱정이 자녀에게 도움이 됩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41, 딸이 38.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점심 먹었니? 운전 조심해. 주말에 애들 데리고 나오너라. 아들, 요즘 야근 많이 하더라. 몸 챙겨. 하루에 전화 2-3통.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41야. 밥은 알아서 먹어. 전화 좀 줄여줘.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부담이었구나.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걱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 넘은 아들에게 매일 밥 먹었니? 는 사랑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슬픈 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걱정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아들 잘하고 있을 거야. 우리 딸 알아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 전화 3통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생명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 내 삶을 살아라. 이 한마디 아닐까요? 걱정을 놓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면 자녀도 편해지고 여러분도 편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직장을 옮기지 않았으면,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후회하면 10개가 따라오고 10개를 후회하면 100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밤새 과거와 싸웠으니까요.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1초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십니다. 아는데 자꾸 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4세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30대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가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빚이 남았고 그 뒤로 회사에 다니며 10년 넘게 빚을 갚았습니다. 이 남성이 은퇴 후에 매일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을 안 열었으면 지금쯤 아파트 한 채는 더 있었을 텐데.
이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30대의 식당 대신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물었습니다. 너는 부동산으로 잘 됐으니까 후회 같은 건 없겠지? 친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후회해. 그때 부동산 말고 주식을 샀으면 지금 10배는 벌었을 텐데 하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다른 선택을 한 사람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후회는 습관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현재를 다르게 살아라. 여러분, 후회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 그때 그랬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오늘을 사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먹는 밥이 맛있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오늘 본 하늘이 맑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과거에 발이 묶여 있으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후회라는 짐을 내려놓으면 오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려는 습관, 참고 또 참는 습관, 체면을 지키려는 습관, 자녀 걱정을 놓지 못하는 습관, 과거에 대한 미련. 이 5가지 하나도 해당 안 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해당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들은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책임감이 강했으니까 책임을 못 놓고, 참을성이 있었으니까 참는 게 익숙하고, 자존심이 있었으니까 체면을 세웠고, 사랑이 깊었으니까 걱정을 놓지 못하고, 성실했으니까 과거를 되짚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가방이 무거우면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가볍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짐의 무게가 아니라 바람의 가벼움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